4, 5개월 후부터는 오른다 치면 지금은 투자하기 되게 좋은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이 분할로 매수하기 되게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뭐 매수 시그널이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비트코인 매수하고 싶다면 지금도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에 상당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네,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트위터 가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채굴 수익 관련된 이야기들이 아주 많은데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채굴자들의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전기세당 비트코인 수익 뭐 요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게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만큼당 비트코인 채굴자가 얻는 수익 뭐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는데 비트코인이 가격이 낮으면 되게 손해가 많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해시 프라이스 이거 보면 되거든요. 파란 선을 보면 되는데 보면은 진짜 역대 최저 수준이죠. 역대 최저입니다. 역대 최저. 그냥 올해 최저, 뭐 작년부터 뭐 최근 3년간 최저 이런 게 아니라 2019년부터 봐도 엄청나게 낮죠. 그래서 지금은 와, 채굴자들이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만약에 반감기 때 한 10,000불 정도 됐다고 칠게요. 10,000불 정도? 10,000불 정도 되던 게 개수가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익이 5,000불로 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이 10,000불이던 게 5,000불로 줄지만 생산 단가는 똑같은 거예요. 생산 단가가 여기쯤 있다고 치면은 이만큼 수익 보고 있다가 이만큼 손해 보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원래 한 70,000불 정도 됐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채굴 원가가 한 60,000불 정도 됐다고 할게요. 네, 원가가. 그러면 가격이 70,000불이니까 10,000불 정도 이득을 보던 상태에서 갑자기 25,000불씩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5,000불 끼케야 손해였는데 지금 가격이 커지고 해시레이트가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손해 금액 자체가 훨씬 더 커진 거예요. 반감기 이후에. 그래서 이게 지금 채굴자들이 너무 힘들어진 거죠. 이게 좀 되게 좀 심각하거든요. 요 그림도 트위터에 요새 되게 자주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FTX 사태 알잖아요. 샘 뱅크먼 프리드. 뭐 이렇게 FTX 거래소가 망했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최저가를 찍었어요. 요때가 15K, 15,500불인가? 뭐 여기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2022년에 최저가가 한 요 정도 되는데 이 금액까지 빠진 거예요. 요 금액일 때까지 해시레이트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채굴자들 경쟁이 그만큼 좀 적어졌다는 거죠. 채굴자가 채굴기를 끄거나 채굴기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채굴자가 포기한 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좀 단단한 데 있잖아요. 뭐 마라톤 디지털이라던가 뭐 대형 채굴장들 뭐 이런 데는 괜찮은데 영세한 채굴자들은 망했어요. 네, 얘네들이 다 망하고 떠났다. 이거를 카피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카피출레이션이 한번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통 반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 달에 좀 힘들었잖아요. 6월 달에 많이 빠지고 그게 이 채굴자 물량이 많이 계속 나왔어요. 이게 던져지면서 가격이 많이 빠졌던 건데 그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대부분은 다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역대 최저 수준까지 빠졌는데 여기서 뭐 더 빠질 수는 없잖아요. 물론 더 빠질 수도 있긴 합니다만 역대 최저니까 갱신해도 뭐 얼마나 갱신하겠어요. 이제 정말 끝이 근처에 왔다는 느낌은 납니다. 근데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뭐 거의 바닥 근처다. 물론 조금 더 빠지고 갈 수도 있고 더 많이 빠지고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바닥 근처에서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어요. 오르긴 오를 거거든요. 근데 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건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요게 뭐 한두 달에 끝날 수도 있고 7월부터 바로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9월이 될 수도 있고 뭐 한 10월이나 11월이 될 수도 있고 어찌됐든 뭐 제가 생각하기에 한 4, 5개월 정도? 4, 5개월 후부터는 오른다 치면 지금은 투자하기 되게 좋은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이 분할로 매수하기 되게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뭐 매수 시그널이기도 하거든요. 뭐 지금 사라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니까 여기 플러스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마운트곡스 물량이 있잖아요. 마운트곡스 물량이 7월에 풀린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좀 뺐다 갈 것 같긴 한데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바로 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는 잘 안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지금은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오늘 아침부터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 추세가 뭐 계속 어디까지 계속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좀 크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는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막 희망회로 돌리고 있었는데 그냥 막 빠지잖아요. 그러면 패닉에 빠집니다. 하지만 빠질 수도 있다라고 마음의 대비를 하면서 매수를 하면 그래도 빠지더라도 뭐 예상했던 거니까 하면서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요런 게 있으니까 좀 마음의 준비는 늘 해두세요. 이게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얘는 언제든지 크게 빠질 수 있어. 이렇게 좀 그래서 마음의 대비는 꼭꼭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마운트곡스 물량이 좀 걱정이 돼요.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14만 개, 뭐 엄청난 물량이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불안한 게 마운트곡스가 끝이 아닙니다. 매도가 예정된 물량들을 비트코인 물량이죠.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도 있는데 그건 뭐 제 관심사가 아니라서 그건 빼고 마운트곡스 물량이 한 14만 1000개 정도, 대략 14만 개 정도. 지금 뭐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게 꽤 많아요. 이게 나쁜 놈들 거 뺏어가지고,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게 꽤 되는데, 그걸 왜 근데 지들이 갖죠? 어찌됐든, 뭐, 미국에서 한 21만 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대략 한 19만 개 갖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비트코인은 뭐, 이렇게 반대하고 있잖아요. 불법으로 여기고 있는데, 얘네들도 압수 물량이에요. 압수 물량이 무려 한 19만 개나 됩니다. 엄청 많죠. 얘네들만 합쳐도 지금 50만 개가 넘습니다. 엄청난 양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게 독일 정부 물량 때문에 좀 시끄러웠죠. 얘네가 한 5만 개 되거든요. 아직 다 못 팔았어요. 조금밖에 안 팔았습니다. 얘네들이 나올 예정에 있죠. 근데 이게 올해 나올지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운트 곡스 물량은 이게 풀리는 거죠. 매도가 바로 되는 건 아니고 개인에게 간 게 좀 풀리겠죠. 그럼 나머진 뭐냐?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6만 개가 갔다고 치면은 8만 개는 이미 개인들이 깡을 한 거야, 깡. 그 권리를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좀 싸게 넘겼습니다. 싸게 깡을 이미 해가지고 요 8만 개는 제 생각에 지금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6만 개가 개인에게 상환되긴 하는데 다 나오진 않겠죠, 한 번에.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여기에서 한 10% 정도, 트위터 보니까 뭐 제가 뭘 예측하겠습니까? 전문가들이 한 10%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럼 한 6,000개에서 7,000개 정도? 6, 7,000개 정도 나오면은 요 정도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 현물 ETF만 해도 요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요즘에 좀 분위기 좋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많이 들어올 때 보면은 6월 4일만 해도 한 8억 달러 넘게 이렇게 매수했잖아요. 8억 달러면은 대략 한 10,000개 정도? 10,000개 정도는 여기서도 소화가 가능한 거죠. 하루에. 그럼 10,000개가 좀 넘거든요. 만 몇천 개 될 것 같은데 그럼 요렇게 며칠만 해도 일주일 정도면은 충분히 다 소화가 되는 물량이긴 합니다. 사실 마운트곡스 물량이 다 나와도. 근데 요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마운트곡스 물량이 뭐 6,000개에서 7,000개 정도 요즘에 예상을 하더라고요. 단기적으로. 그럼 하루에 들어오는 것도 많이 들어올 때는 미국 ETF 물량만 해도 10,000개 정도 매수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좀 시장에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 그 일은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운트곡스 물량은 특별히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얘는 좀 안심이고요. 미국 정부 물량은 이게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미국 정부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으면은 급하게 팔진 않을 것 같아요. 급하게 팔진 않을 것 같고 팔기는 판다고 했거든요. 안 갖고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전 그래서 그때 바로 팔 줄 알았는데 안 팔고 좀 갖고 있더라고요. 미국 정부 물량 모르겠어요. 중국 정부 물량도 모르겠고요. 이거는 뭐 발표된 게 없어가지고 독일 정부는 또 이것도 좀 매도세가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 매도 움직임 나오면서 6월에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빠졌거든요. 독일 정부가 계속 팔고 있다. 지갑이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7월 달에 나올 걸로 예상되는 물량은 마운트곡스에서 한 6, 7천 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 독일 정부에서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엄청난 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현물 ETF에서 뭐 하루 이틀이면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물량만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비트코인 매수하고 싶다면 지금도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에 상당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한 2주 정도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쭉 나오다가 최근에는 플러스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었죠.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플러스였고, 월요일만 마이너스였고, 화수목금은 다 플러스였거든요. 미국 현물 ETF도 현재는 괜찮습니다. 현재는 괜찮은데 또 이렇게 마운트곡스 물량 막 풀리고 가격 떨어지고 이러면 마이너스로 반전이 될 수도 있죠. 저는 이게 블랙락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요. 다른 데는 마이너스 되게 많거든요. 이 피델리티인데 피델리티의 배신이죠. 우리가 믿었던 피델리티가 엄청 많이 뱉어내가지고 사실 6월 달에 하락장을 주도했거든요. 피델리티가 되게 많이 팔았어요. 뭐 그레이스케일이야 원래 파는 애들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레리핑크 형님은 블랙락은 엄청 매수했죠. 빵이거나 매수하거나. 블랙락이 마이너스였던 적은 놀랍게도 딱 하루밖에 없었어요. 와, 저는 이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와서 거래되기 시작한 게 1월 11일부터였거든요. 지금 한 7월 1일이잖아요. 한 6개월 됐는데 6개월 동안 하루만 빼고 전부 다 플러스였다는 거죠.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하루 빼고 다 플러스. 그래서 블랙락이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4년에 솔직히 상승이 되게 컸잖아요. 지금 뭐 빠진다고 막 사람들 비명 많이 지르는데 사실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 1년간 상승량을 한번 볼게요. 최근 1년 동안 한 2배 이상 올랐잖아요. 이 가장 큰 영향은 저는 블랙락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랙락이 ETF 한다 그래서 오르기 시작한 거고 요때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오르는 것도 블랙락이 계속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거든요. 블랙락이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블랙락 덕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블랙락이 앞으로도 좀 계속 활약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들은, 다른 펀드들은 다 이렇게 던졌는데, 블랙락은 좀 빵이면 빵이지 마이너스는 안 났어요. 계속해서 플러스를 내거나 0을 내거나 이게 좀 되게 고무적인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대선에서 트럼프가 훨씬 더 우세하다. 요것도 호재죠. 그리고 채굴자의 수익성이 지금 최악이다. 바닥일 수 있는 거죠. 채굴자의 수익성이 현재 바닥인 거. 이것도 되게 긍정적인 신호고요. 그리고 마운트곡스 물량은 이건 분명히 악재죠. 이걸 호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좀 조심스럽게 장기적으로는 호재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도 엄청 긴 건 아니고 뭐 한 1년 정도 두고 보면은 어마어마한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트코이너들은 다 아시겠지만 무려 10년을 괴롭히던 악재였거든요. 그냥 망령 수준이죠. 마운트곡스 물량 뭐 이야기 나올 때마다 뭐 다 사람들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고 막 했는데 이번엔 진짜 해결하고 갈 수 있게 됐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ETF에서 자금 유입세가 셀 때 이때 마운트곡스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상쇄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좀 장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 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 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 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 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AI 요즘에 저 이호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빛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 주십니다. 남이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